엄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63세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낸 극악 며느리.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이 전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헌신한 시어머니를 짐 취급하며 집 밖으로 내쫓았지만 시댁 가족들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 모든 것이 탈로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쫓아낸 시어머니가 20억대 자산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결국 며느리는 집도 남편도 아이도 모두 잃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63세 박영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둘을 키워냈죠. 큰아들 민준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 민수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 돌봄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퇴근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다. 손주 보는 게 무슨 수고야. 엄마는 행복해. 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애한테 과자 주셨어요? 제가 간식 조절하라고 했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애가 너무 보채서 다음부터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늘 힘들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영숙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넋두리를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좀 차가운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친구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무 참지만 말고 아들한테라도 얘기해봐.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그렇게 눈치만 볼 필요 없어.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들 거야. 내가 좀 더 잘해주면 되지. 영숙 씨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가족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숨 쉬는 것조차 거슬린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해놨는데 왜 또 만지셨어요? 엄마, 냄새 좀 안 나게 하세요. 엄마,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의 불평을 들으며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영숙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그날 밤 영숙 씨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영숙 씨가 청소를 해도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밥을 해도 요즘 입맛에 안 맞아요. 손주를 돌봐도 너무 애를 버릇없게 키우시네요. 라며 불평했습니다. 영숙 씨는 점점 자신이 집안의 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손주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몇 시인 줄 아세요? 애를 왜 이렇게 늦게 데리고 오세요? 미안해, 지은아.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애 키우는 건데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하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를 지은이에게 넘기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왜가? 하고 물었지만 지은이는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씨는 밥상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안 드세요? 배 안 고프다. 넌 먹어. 영숙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 김치 맛이 이상한데요? 언제 담근 거예요? 어제 담갔는데 맛이 이상하니? 네, 너무 짜요. 애가 먹을 수 없겠는데요. 지은이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김치를 담가왔고 동네에서 김치 맛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니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김치를 먹으며 저는 맛있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은 엄마 편만 드시네요. 주말이 되자 지은이는 영숙 씨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정 다녀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가지고 싶어서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며칠 나가 있을까? 네, 그게 좋겠어요. 지은이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친구 집에 며칠 신세를 졌습니다. 친구는 영숙 씨의 처지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야?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다니. 괜찮아. 며느리도 자기 공간이 필요할 거야. 영숙 씨는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를 반긴 건 손주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이제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영숙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 씨는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서 나와 영숙 씨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제 서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서류? 나는 모르는데. 분명히 거실 탁자에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엄마가 치우셨죠?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데 지은아. 거실 청소할 때도 서류는 안 건드렸어. 거짓말 마세요. 엄마 말고 누가 만졌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때문에 중요한 회의 자료를 못 찾겠네요.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다시 찾아볼게. 영숙 씨는 급하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됐어요. 엄마 때문에 일을 망쳤어요. 진짜 이러시면 곤란한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안 건드렸는데. 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혀요. 영숙 씨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무슨 말을 제 말 못 알아들으세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제가 편할 수가 없다고요. 지은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제 물건 함부로 만지시고 제 방식대로 애를 키우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영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우려고 했던 건데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움이요? 엄마는 도움이 아니라 짐이에요. 지은이의 말에 영숙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영숙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희 부부만 살고 싶어요. 지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인데 엄마 명의가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 명의예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로서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영숙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민준이는 뭐라고 하는데?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우리 부부가 이미 얘기했거든요. 지은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친구 집이든 어디든 아니면 작은 아들네 가시든지. 지은이는 냉정했습니다. 영숙 씨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짐을 제대로 쌀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30분 후 영숙 씨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가시는군요. 잘 가세요. 지은이의 말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노인이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영숙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숙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닫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정말 짐이었을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영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나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영숙 씨가 집을 나간 지 10분 후 지은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쫓아냈어.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거야. 그녀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드디어 시어머니 쫓아냈어. 키읔키읔. 속이 다 시원해.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민준이가 퇴근한 것도 아닌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오늘 야근 아니었어? 야근? 내가 언제 야근한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명, 2명, 3명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 민수의 아내, 그리고 영숙 씨의 친구들까지. 지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작은 아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언니님, 이거 보세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새언니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 한 행동 전부 다요.
지은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엄마가 제 서류를 잃어버려서 서류. 민수의 아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새언니님 가방에 있던데요? 지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는 자신이 감춰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새언니님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쫓아낼 계획이었던 거죠?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지은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힘들었다고요?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시어머니 쫓아내는 방법, 시어머니 몰아내기 같은 말을 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시댁 식구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당신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 전화해서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당신 행동을 지켜봤죠. 그리고 오늘은 일부러 어머니를 쫓아내도록 유도한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새언니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어머니를 쫓아낼 줄은 몰랐지만 지은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그냥 뭐예요? 시어머니를 짐으로 취급하고 집 밖으로 내쫓는 게 그냥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말들, 한 행동들 전부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어머니를 학대한 거나 다름없어요. 학대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반박했습니다. 너무해요? 영숙 씨의 친구가 나섰습니다. 당신이 영숙이한테 한 짓이 훨씬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주 돌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시어머니한테 짐 취급하면서. 지은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나 아직 멀리 안 갔어. 영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 계획이었다면서? 영숙 씨의 눈에는 눈물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지은아,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언니님, 이거 아세요? 봉투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짓은 못했을 텐데요.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예금 통장 사본들이 가득했습니다. 새언니님이 사는 이 아파트 누구 명의인 줄 알아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명의 아니에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명의예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신 집이에요.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고요.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살던 이 집이 엄마 집이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그 식당이 성공해서 세계 지점까지 확장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식당을 정리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지은이는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20억 정도 돼요. 영숙 씨가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아들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손주들 교육비 대고 그래도 남은 게 이 정도야. 지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짐 취급했던 시어머니가 실은 부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재산 분배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원래는 우리 부부에게 이 집과 예금 10억을 물려주실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짐 취급한 며느리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지은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영숙 씨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게 뭐야? 내가 사람이라는 거? 내가 감정이 있다는 거? 아니면 내가 돈이 있다는 거?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였다면 어쨌을 거야? 그럼 더 함부로 대했겠지? 영숙 씨의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돈이 있어서 슬픈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쌓아온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슬픈 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나는 돈을 물려주려고 참았던 게 아니야.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았던 거야. 손주를 위해, 아들을 위해 참았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내 마음을 짓밟았어. 영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민수의 아내가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존중하려고 애썼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은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지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어. 영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며느리와 같이 살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민준이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아내가 잘못했어요. 지은이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지은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한다는 걸.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그것도 몰래 내가 없을 때. 민준이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영숙 씨를 욕하고 폭언하고 무시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한테? 지은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하루 종일 눈치 보이고 간섭받고 간섭? 민준이가 끊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간섭했어요? 당신이 하는 대로 다 맞춰주셨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반찬 해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청소해 주시고 그게 간섭이에요? 그건 지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영숙 씨는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시어머니가 싫었던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그 감정을 어머니한테 쏟아낸 거죠.
민준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면 양육권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법정까지 가야 할 거예요. 그럼 이 영상들이 전부 증거로 제출될 거고요. 지은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하죠. 하지만 애는 내가 키울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학대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민준이의 말에 지은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당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니까 당신이 나가야 해요. 지은이는 무너졌습니다. 집도 아이도 남편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 씨는 지은이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를 안고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가? 엄마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영숙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쫓아낸 며느리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 그런 사람이었어?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은이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영숙 씨는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위로해줬고 작은 아들 부부도 주말마다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민수의 아내가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 마음을 몰라줬어요. 아니야, 민준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영숙 씨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그날 밤 영숙 씨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고 자유롭게 손주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아들의 세심한 배려가 영숙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동네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환영해줬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야.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 미안해.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영숙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정말 그랬어?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제 행복해. 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숙 씨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실력을 살려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수강생들의 칭찬에 영숙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웠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동료들이 냉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더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지은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는 우연히 영숙 씨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영숙 씨는 손주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내 아이인데 나는 왜 저렇게 웃어주지 못했을까? 지은이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영숙 씨는 지은이를 보고 손주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영숙 씨의 마음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지은이를 봤어.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는 그 아이에게 화가 나지 않아.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나 봐. 어머니, 혹시 지은이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 아이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런 사람과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어. 민준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요리도 가르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어.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요리 교실은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고 영숙 씨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가장 행복해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자.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인간이 아니었을 거야. 민준이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순의 가족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민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얘들아. 영숙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지은이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처럼 헌신적이고 따뜻한 엄마가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씨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답장 쓰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답장은 안 쓸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할게. 영숙 씨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은이도 이제 배웠을 거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특히 가족은 더더욱.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영숙 씨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손주, 그리고 가끔 방문하는 민순의 가족들.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 손주가 칭찬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담갔어. 영숙 씨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밤에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구나.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그날, 영숙 씨는 인생의 끝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한 삶의 시작. 나는 이제 짐이 아니야. 나는 가족의 중심이야. 영숙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며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며느리는 집 밖으로 사라졌지만 영숙 씨의 삶에는 더 많은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으며 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숙 씨가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고 또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시어머니라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